이런 인체를 다시 재생을 시켜서 원래의 몸 면역력이 튼튼한 상태를 만들어서 이 수지장 세포 같은 이런 암을 인식하게끔 하는 T세포가 잘 인식하게끔 하는 이런 세포들 다시 부활하게끔 만드는 게 한방의 어떤 가장 큰 장점이고 도움이 되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또 장성환 박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암 환자들이 치료를 할 때 암 환자들이 신경 써야 할 포인트, 그러니까 암 회복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런 가이드를 통암 치료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이드를 해주시는지. 전체적으로 어디나 통합의학 전문가는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환자의 어떤 염증을 최대한 낮춰주고 면역을 높여준다라는 그 관점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염증 환경이 되면 암이 자꾸 전이 되려고 하고 자라려고 하는 습성이 있고 또 면역력이 떨어져도 역시 같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큰 틀 안에서 우리가 한방에서 이 염증을 낮춰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 또 통합의학에서 또는 의과에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염증을 낮추는 이런 치료들을 환자들한테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예,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사라든지 마음 관리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하시는지. 예, 식사를 상당히 좀 사실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통합의학 가이드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음식에 대해서 가이드가 있는데 음식에 따라서는 또 암을 좀 증식하는데 좀 주의를 하라고 권고가 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여러 음식에 대해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가이드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따르는 편이고 암이 이제 포도당을 먹고 자라는 거기 때문에 급격하게 포도당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음식들 같은 경우는 많이 주의를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현미라든가 뭐 이런 콩이라든가 이런 것들 작곡을 많이 먹게끔 권고하고 고기 같은 거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항암 중에는 어쩔 수 없지만 조리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이제 삶거나 익혀서 먹게끔 하고 그러나 평상시에는 아무래도 붉은 육고기는 이제 철분이 많이 들어서 염증을 많이 유발한다라는 그런 가이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라고 많이 권고를 하고 그러는 편입니다. 네, 장 박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제가 하고 있는 가이드와 거의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 관리에 항상 유의를 해야 되고 신앙을 가지는 것도 좋다. 네. 그렇게 가이드를 주고 그 다음에 먹거리에 있어서는 혈당치를 급속히 올리는 당류, 단순 탄수화물 계통을 피하라. 그리고 항암 중일 때는 뭐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잘 드시더라도 항암이 끝나고 나면 순채식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겠다. 네. 그리고 중강도 정도로 운동을 한 하루에 1시간 정도 네. 하셔라. 그래서 마음, 식사, 운동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네. 네. 강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면역을 올릴 수 있고 이제 염증 체질 그런 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약재들을 쓰고 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막기 위해서 그 온열 치료, 고주파 온열 치료를 또 조금 강조하는 편입니다만 네. 한방 쪽에서 볼 때 이 통합의학적인 치료를 이제 급성기 치료와 현대의학적인 표준 치료와 병행할 때는 뭐 어떻다고 말씀하셨는데 치료가 표준 치료 다 종결된 다음에 네. 한방 쪽에서 이제 계속 환자를 이렇게 관리해 나가실 때 이제 그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 아까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네. 조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네. 예, 어떨까요? 실제로 한방에서 할 게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의사님들이 한약을 법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일본 전체 뭐 의사 선생님들 특히 이제 암센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한 90.4%가 한약을 쓰고 있는데 그쪽에서 나와 있는 여러 통계를 보면은 이런 치료가 다 끝난 후에 우리 한약을 쓰는 특히 이제 한방에서 표현하는 보약이라고 하죠. 이제 보약을 쓰는 분이 대부분은 이제 어떤 T세포 우리를 많이 활성화해주고 또 암세포를 인식하게 하는 그런 면역세포들을 다시 이제 생기게 해줘서 혹시나 미세하게 있는 암세포를 많이
공격을 인체에서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게 많고, 그래서 일반적인 표준 치료가 다 끝난 후에 한방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그동안 사용했던 보약이 그런 약을 쓴 분이 그냥 가만히 쉰 분보다 훨씬 더 5년 생존 기간도 더 높고 또 재발률도 떨어진다는 논문들이 실제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으로 저희 국내에서나 특히 저 같은 경우도 환자들한테 가능하면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 사람에 좀 맞춰서 그런 치료를 많이 권고하고 또 장기적인 치료를 많이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예, 금방 장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눈에 보이는 암을 이제 수술이나 뭐 이렇게 방사선 치료나 이제 완전히 없앴다 하더라도 어쨌든 전이나 재발이 암 환자들에게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게 5년, 10년 뭐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관리를 잘 해가지고 그 재발이나 전이를 막아야 되는데 T세포나 이런 NK세포 같은 우리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잘 인식을 해가지고 이걸 두드려 잡아야 되는데 암세포가 이 정상세포처럼 위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역세포가 암을 못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잡아먹어야 되는데 잡아먹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잘 분간할 수 있도록 한방적인 이제 처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이제 통합의학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이제 면역정강제들 여러 가지 뭐 흉선 추출물, 뭐 셀레나제, 뭐 특히 이제 고주파 온열 치료가 이게 그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살상하는 효과도 있지만 특히 T 세포가 그 암세포를 잘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학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고 뭐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뭐 쭉 그 주기적인 검진만 하지만 그래도 통합의학적인 치료는 계속 받으면서 뭐 고주파 치료라든지 면역정강 치료 같은 거 계속 하시고 또 한방적인 그런 면역정강 한약제들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드시는 그런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동의합니다. 더 붙이실 건 없을까요? 예. 일단 뭐 말씀하시는 대단히 저는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이제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일본이 왜 자꾸 이렇게 이런 허브 쪽을 많이 좀 강조를 하냐면 결국은 아까 지금 말씀해주신 인체에서 암세포를 위장하고 있는 이런 미세한 암세포들을 잡아주는 건 인체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바닥났을 때 결국 암이 원래 원바람이 생기는 거고 재바람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잘 인식하게끔 하는 한약이 상당히 사실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꾸 와전이 돼서 어떤 한약으로 어떤 기적의 항암제처럼 대체를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약들로 너무 강조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의사님들이 그런 오해를 받게 되고 하는 건데 사실은 제가 볼 때 한약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은 이런 인체를 다시 이제 재생을 시켜서 원래의 몸 면역력이 튼튼한 상태를 만들어서 이 수지장 세포 같은 이런 암을 인식하게끔 하는 T세포가 잘 인식하게끔 하는 이런 세포들 다시 부활하게끔 만드는 게 한방의 어떤 가장 큰 장점이고 도움이 되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